이번 이야기는 소름 돋는 이야기 17곡의 내가 사는 지역에 17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우리 지역에선 조금 유명하다. 소문에 의하면 그 고개에서 넘어지는 아이는 17살 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졌다. 내 어린 시절에도 이 고개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했다.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나는 M이라는 친구와 다른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같은 반이던 일진 패거리와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진 패거리 애들이 담력 시험 삼아서 17고개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 우리 패거리도 같이 가기로 했다. 잠시 후 17고개에 도착한 우리. 하지만 담력 시험이라고 해도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 17고개가 조금 가파른 것을 빼고 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도심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낮에는 밝기 때문에 그냥 고개에 있는 것만으로도 담력 시험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진 패거리 애들이 언덕 중간에서 일부러 자전거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페달에 서서 일부러 넘어질 것 같은 재주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용기를 서로 경쟁했다. 우리 패거리는 담력 시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단지 일진 패거리 애들이 쇼하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일진 패거리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야! 너희도 뭐 좀 해봐!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지못해 담력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로 언덕 고개를 내려가면서 손을 떼고 운전을 했다. 그리고 두 발을 페달에서 떼고 V자로 벌려서 타기도 했다. 하지만 일진 패거리 애들은 자신들도 별로 대단한 묘기도 못 보이는 주제에 나에게 겁쟁이 병신이라고 놀렸다. 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박수를 치고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박수를 치며 자전거를 타주는 정도는 돼야 놀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주를 선보였다. 그럴 때마다 일진 애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자전거에서 노래를 부르며 안장 위에서 올라서서 타려고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마침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렸다. 언덕 중간 지점에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손과 발꿈치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났다. 일진 패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웃어댔고 하나같이 나에게 넌 이제 17살에 죽겠네! 라며 놀리기 시작했다. 내 패거리 애들은 나를 걱정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내가 문득 고개 위를 쳐다보니 나랑 특히 친한 친구인 M만이 홀로 남아있었다. 내 근처에 오지 않고 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멍하니 서있었다. 어째서 M은 안 오는 걸까? 내가 궁금해하자 다른 친구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했다. 비겁한 구석이 있었다. 왜 M은 오지 않는 걸까? M은 고개를 내려오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다. 담력 시험도 끝났고 일진 패거리 애들도 만족한 듯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도 치료할 겸 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M이 있는 고개로 올라갔다. M하고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M이 갑자기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 밀린 것처럼 나를 향해 돌진을 했다. M은 내 옆을 지나치더니 언덕 중턱까지 가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구르는 바람에 얼굴이 콘크리트에 그대로 부딪혔다. 오른쪽 얼굴의 절반이 피투성이가 된 M. M은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M이 넘어질 때의 충격음에 놀란 근처 아줌마가 다가왔다. 아줌마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M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얼굴이나 팔꿈치, 어깨, 손 등에 많은 상처가 생겼고 특히 관자놀이 부분에는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올 수가 있었다. 하지만 17곡의 충격이었는지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M군이 넘어지기 전에 언덕에서 갑자기 내려온 이유를 알고 싶어서 M에게 찾아가 물어봤다. M은 말로는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다고 말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질 때 누구지 싶어서 뒤돌아보려는데 갑자기 밀렸다고 한다. 내가 언덕을 올라가서 M에게 다가갈 때 언덕에는 M밖에 없었고 M을 밀만한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M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섬뜩한 느낌만 막연히 잠긴 채 내 기억 속에서 고개의 추억은 그렇게 새겨졌다. M과 나는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멀어져갔다. 17고개의 사건은 당시의 내게는 상당히 인상적인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갔다. 물론 17고개에서 넘어진 나와 M이 17살에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상상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변한 것은 M과 내가 15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될 무렵이었다. 중학교에서는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만나려고 생각했는지 M과 다른 친구들이 15살 때 내 집을 찾아왔다. 나는 M을 보자 엄청나게 놀랐다. M은 중학교 시절 반에서 조금 잘나가는 놈이 되면서 그에게 걸맞은 약간 불량스러웠다. 하지만 놀란 건 그런 게 아니라 M 얼굴에 있던 멍이었다. 마치 판다같이 크고 검붉은 멍. M이 그때 17고개에서 넘어지면서 관자놀이에 생긴 상처,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반경 5cm 정도 그 멍 부분이 오른쪽 얼굴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M의 얼굴에 그런 것은 없었다. 중학교 시절 여러 번 만났을 때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저주에 걸린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갑자기 그런 멍이 들어있었다. M에게 물어보니 이외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하물며 저주 같은 거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멍 부분에 가끔 가다 통증이 느껴진다고 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통증이 느껴진다. 한날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통증 때문에 균형을 잃고 위험한 일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이 저주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지 않았지만 멍 부분이 아플 때마다 아무래도 17살의 재앙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5살 재앙이 일어날 시기는 17살과 관계가 전혀 없다. 만일 어떤 저주나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도 2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M이 농담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넘어진 나도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둘이서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부터야.